네, 공통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액의 마지막 내용이 되겠죠. 공통품은 불합격품 얘기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불량품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전산회계 1부에서 공통품에 대한 내용은 얼핏 한두 번씩 본 적이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만 문제를 풀면 되고요. 일단 얘도 개념 설명보다는 문제를 풀면서 이해하는 게 제일 빠르기 때문에 문제를 일단 풀면서 공통품에 대한 개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43페이지에 이론 문제, 자 5번하고 그 다음에 뒤에 넘기시면은 6번, 7번, 8번 문제 풀면서 공통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네, 5번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를 이용하여 비정상 공손 수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일단 정상, 비정상 공손 수량은 나중에 구하고요. 공손 수량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자, 이 문제를 풀려면은 우선 제공품 계정부터 그려야 되겠죠. 그럼 제공품 계정 이제 차변에 기초, 단기총 제공가, 제품, 기말 제공품 그리시고요. 자, 일단 수량부터 먼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박스에 기초 제공품이 얼마가 있습니까? 200개가 있죠. 그러면 저번 연도에 선 넘어온 기초 제공품이 200개 있다는 얘기죠. 근데 모자라니까 단계 착수를 800개 했으니까 이게 단기총 제공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빵을 만드는 기업이라 한다면은 여기에는 기초에 200개 반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반죽을 800개만큼을 더 투입을 했는데 총 1000개의 빵을 만들 수 있는 반죽이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완성을 시킨 빵이 몇 개입니까? 900개이죠. 그럼 900개가 완성되었다는 얘기죠. 그럼 900개가 당연히 제품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1000개에서 900개 만들었으니까 100개가 기말의 제공품으로 남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기말의 제공품이 50개가 되겠다는 얘기죠. 뭐라? 이상하죠? 왜요? 분명히 기말은 몇 개? 100개가 돼야 되는데 50개가 남아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럼 나머지 50개는 어디 갔을까? 그게 바로 공손품이에요. 이게 뭐죠? 만드는 과정에서 빵을 너무 구워가지고 빵이 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태운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분량이 났다는 얘기죠. 분량이 난 게 50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 작업 중에 분량이 나가지고 이렇게 불합격된 품목들, 자 이런 품목들을 뭐라고 한다? 공손품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럼 일단 공손품 수량이 몇 개입니까? 50개죠. 근데 물어보는 거는 비정상 공손이 몇 개인가를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럼 이 공손은 다시 뭐다?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을 나누고 있는데 그럼 정상은 뭐고 비정상은 뭐냐?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손실을 말하는 거죠. 그쵸? 그럼 비정상은요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깊게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러면 정상 공손은 지금 현재 몇 개입니까? 자 여기 보니까 정상 공손은 단기 완성품의 5%랍니다. 그쵸? 그 완성품이 900개인데 여기에 5%면은 얼마를 얘기하는 거죠? 45개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정상 공손이 45개니까 거꾸로 적었네. 그쵸? 자, 45개니까 비정상 공손은 나머지 몇 개? 5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네,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정상 공손하고 비정상 공손 이렇게 두 개의 수량과 하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쌤, 정상 공손은 도대체 뭡니까? 물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책을 출판하는 인쇄업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책을 인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인쇄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혹시 복사기 같은 거 많이 사용해 보셨죠? 복사기 사용하게 되면은요, 복사기가 아무리 좋아도 계속 인쇄를 하다 보면은요, 이 복사기가 열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한 번씩 A4 용지를 이렇게 씹어 먹을 수 있잖아, 그쵸? 그쵸? 그럼 이런 거는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사기가 열을 받다 보면은요, A4 용지 한두 장은 끼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거는 뭐다? 아무래도 좀 불가피한 그런 손실이니까 정상 공손으로 보자는 얘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상 공손은요, 나중에 쌤이 정리해 드릴 건데, 그렇죠. 원가에다가 포함을 합니다. 나중에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원가에 포함한다는 것만 알면 되고요. 그럼 비정상 공손은 뭔가 하면요,
말 그대로 이제 이거는 막을 수 있었던 얘기죠. 내가 이런 실수를 막을 수 있었는데 내가 부주의하게 행동하는 바람에 막을 수 없었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면 책을 인쇄하는데 100페이지 다음은 101페이지죠. 그 다음 102페이지죠. 근데 내가 딴 생각한다고 100페이지를 인쇄하고 또 100페이지, 또 100페이지를 인쇄한 거예요. 그러면 책의 100페이지가 총 3번이 인쇄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런 분량은 어때요? 내가 조금만 정신을 집중했으면은 막을 수 있었던 그런 분량이었는데 내가 좀 이제 허술하게, 안일하게 이제 대처하다가 일어나는 그런 이제 손실이죠. 이런 거는 뭐다? 이제 원가성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또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은 당연히 뭡니까? 예, 손익계산 항목으로 가서 그렇죠. 자, 영업과 관련 없는 그런 비용으로 예, 단기 손익 처리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산공소는 원가에 포함하고 비정산공소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자, 그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비정산공소 수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이것도 똑같죠. 제공품 계정 그리고 나서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기초용품 몇 개? 200개. 그대로 오면 되겠죠. 단기 착수 600개. 그대로 오면 되고요. 완성시킨 거 650개. 그대로 오면 되고요. 그쵸? 간단하죠? 기말정품 몇 개? 50개. 그대로 내려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게 되면은요, 이렇게 심플하게 맞추시면 돼요. 제공품 계정 그려가지고 이렇게 채워 놓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800개가 있는데 여긴 700개밖에 없으니까 100개 모자라죠. 이 100개가 뭐다? 공손품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제 비정산공소는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쵸? 정산공소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다? 단기 완성품의 110%니까 650개에 10%면 얼마입니까? 65개죠? 그럼 정상이 65개니까 나머지 몇 개? 35개가 비정산공손이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정산공손 수량을 완성품의 10%라고 가정할 때 비정산공손 수량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지금 풀어드리는 이 모든 문제가 전부 다 전산 세무에서 쌤이 가져온 문제거든요. 어떻습니까? 계속 수량만 바꾸면서 묻는 건 똑같죠? 그쵸? 자, 그래서 기초는 몇 개? 950개. 그대로 또 가시면 되고요. 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라고 했죠? 네, 그 다음에 단기 착수, 총 재원가죠? 그래서 이렇게 제공품 계정을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푸셔야 됩니다. 완성은 4,750개, 기말은 1,500개. 그러면 차변도 해가지고 대변 빼면은 모자란 금액 나오겠죠. 계산기 좀 필요하겠는데요. 네, 950, 6,200 더하면은 7,150인데 여기에서 제품이 4,750개를 빼고 기말을 1,500 빼면은요 모자라는 수량이 900개죠. 그럼 이 900개가 공손품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물어보는 건 비정산 공손이니까 정산 공손만 구하면 되겠죠.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정산 공손은 완성품의 10%입니다. 그러면 4,750의 10%니까 475개가 되겠죠. 그러면은 900개에서 475개를 빼면은 몇 개? 425가 나오죠. 그럼 정답은 네, 1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네. 그래서 이 정도만 풀어도 솔직히 뭐 시험장에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겁니다. 네. 네, 8번입니다. 마찬가지 제공품 계정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정산공손 수량과 비정산공손 수량을 계산했을 때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단, 정산공손은 단기 완성품의 5%로 가정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대로 또 옮기면 되겠죠? 네, 기초는 200개. 단기 총액 재원가는 착수니까 900개. 그쵸? 제품 완성량은 800개. 이게 제품이죠? 기말은 150. 그러면 공손품은 몇 개입니까? 1100개에서 그쵸? 얼마? 800개, 150개니까 950개 빼면 되겠죠? 그러면은 150개가 공손품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정상과 병상 나눠야 되는데 정상 공소는 완성품의 5%죠. 그럼 800개 5%니까 8, 5, 40, 40개죠. 그럼 나머지 몇 개? 110개가 비정상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손품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께 다 잡아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추가 이제 이론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볼 테니까 지금부터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우리가 문제를 푼 것과 같이 공손품은 불합격품이었고, 제공품 계정 대변에서 공손품이 구해지면은 이러한 공손품은 다시 뭘로? 정상공손과 비정상공손으로 나눈다는 거.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상공손은 원가에다가 가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정상공손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차피 단기 손익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정상공손을 이제 원가에 가산한다고 했는데 어떤 원가에 가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원가에 가산할까요? 그렇죠. 정상품이라고 하는 원가에 가산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정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제 그 개념을 아셔야 되는 건데, 정상품을 제품, 즉 완성품이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상품은 완성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정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완성품과, 이게 중요해요, 검사 시점을 통과한 기말제공품의 합을 정상품이라고 해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검사 시점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참 중요한데, 실제로 제품이 여러분들 만들어지게 되면은요, 처음에 만들려고 하는 그 시점인 0%부터 제품으로 100%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이 있겠죠. 그쵸? 근데 우리가 무조건 제품에 대한 그런 불량 검사를 갖다가 꼭 100%의 시점에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빵을 만들어서 빵을 포장을 하려고 해요. 포장을 해가지고 박스에 담아요. 그럼 포장을 해서 박스에 담는 것까지가 100%인데 우리가 박스에 담는 것까지는 크게 불량이 날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 빵이 불량이 날 수 있는 범위는 어디입니까? 빵을 구워낼 때죠. 그렇기 때문에 70%쯤에서 구운다고 가져가면은 이 70%가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검사 시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70%의 고비만 넘기면은 불량이 전혀 발생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우리 회사가 정한 검사 시점은 예를 들어서 70%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 70%에서 검사를 받고 나서 합격품으로 통과를 했다면 걔를 우리 뭐라고 한다? 그렇죠. 정상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품은요, 무조건 100% 정상품이 되겠죠. 왜? 얘는 이미 70%를 뚫어가지고 합격을 했으니까. 맞죠? 그 문제는 뭔가 하면은 기말 제공품인데, 기말 제공품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도가 어느 정도 진행된 거죠. 물론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진행은 되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기말 제공품이 예를 들어서 완성도가 80%라면 70%를 뚫었기 때문에 이미 70%에서 검사를 받고 왔겠죠. 그쵸? 그럼 검사를 받고 와가지고 합격을 했으니까 기말 제공품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서 합격을 못했으면은 이게 공손품으로 들어갔겠죠. 그쵸? 그러면은 검사 시점을 경과한 기말의 제공품도 결국 뭐다? 정상품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품과 검사 시점을 통과한 기말 제공품을 의미하는 건데, 이렇게 정상 공손 발생하면은 이게 무조건 뭐다? 제품의 원가에만 뿌려주는 게 아니고 기말 제공품에도 뿌려줄 수가 있다는 그런 결론이에요. 아시겠죠? 단지 이 기말 제공품은 뭐다? 검사 시점을 무조건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검사 시점이 70%인데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가 70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40%다. 그럼 얘는 검사를 했겠습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 않았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발생한 정상 공소는 전액 어디로? 제품으로 다 가는 거죠. 맞죠? 하지만 얘가 검사 시점을 뚫었다면은요, 제품과 기말 제공품에 안분 계산해가지고, 그렇죠, 정상품의 원가에다가 배분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정상품 수량을 구하는 공부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정상품 수량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내용도 나오지만은 또 이거와 관련된 그런 이제 말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기 위해서는 정상품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그럼 일단 우리가 정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검사 시점을 통과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기마정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왜? 기마정품의 완성도를 보고 있잖아요. 그 완성도를 보고 그 완성도가 검사 시점에 전인지 검사 시점을 지났는지 그것만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제품인데 쌤, 제품은 100% 완성되었으니까 검사를 다 했잖아요. 맞긴 맞아요. 하지만 이 제품 안에는 기초정품하고 단기총적용가가 들어있겠죠. 맞죠? 문제는 뭔가 하면은 기초정품은 저번 연도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얘가 검사를 받고 넘어왔는지 받지 않고 넘어왔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는 단기에 검사를 받은 걸 단기의 정상품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전기에서 검사를 받고 넘어온다면은 얘 수량만큼은 여기서 빼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단기의 정상품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상품 구할 때는 그 논리를 무조건 뭐다? 선입 선출법 논리로 구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는 이 완성품은요, 기초와 단기총 지원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먼저 들어온 이 기초용품이 검사를 받고 왔는지 안 받고 왔는지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별도로, 그쵸? 검사 시점을 파악을 해야 되고, 단기총 지원가는 어차피 뭐예요? 이번 연도에 투입을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뭐다? 단기의 투입분이겠죠? 그럼 얘는 그냥 뭡니까? 제품에 들어있다면은 100% 검사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가 검사를 받고 왔는지 안 받고 왔는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얘를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일단 모르겠으니까 문제를 좀 보면서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자, 여러분 교재 자 141페이지에 보시면은 예제 문제가 있는데, 자, 이 예제 문제를 보시면서 이해를 좀 도와드릴게요. 자, 화면 보겠습니다. 네, 예제 보겠습니다. 대안자가는 공손품 중에서 품질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의 10%만큼을 정상공손으로 간주하는 경우에 정상공손 수량은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요, 정상공손 수량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일단 배제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별도로 구하고요. 우리는 뭐다? 이 문제에서 정상품 수량이 몇 개인지 그걸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거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정상품 수량을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품 수량 파악할 때는요, 일단 첫 번째 논리가 누구라고요? 선입 선출법으로 무조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입 선출법의 논리로 파악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당연히 뭡니까? 단기에 정상품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다? 단기에 검사를 받았는지에 대한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은 정상품 구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럼 먼저 볼게요. 그러면 정상품은 결국 단기의 완성품과, 그쵸? 검사 시점을 통과한 기말 제공품의 수량을 합쳐서 정상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말은 여러분들 어차피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기말 제공품은 어차피 단기에 검사를 받는 거기 때문에 얘는 단기에 검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여부만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단기 완성품 얘가 중요한데, 우리가 선입 선출 논리이기 때문에 먼저 들어온 기초가 단기에 완성이 되었겠고, 그 다음에 나중에 들어온 게 완성되고 덜 만들어지면 일로 가겠죠. 맞죠? 그럼 결국 이 단기 완성품은 기초의 제공품하고 단기 투입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완성품은 기초의 제공품과 단기의 착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가 600개라면은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뭐다? 선입 선출의 논리니까 200개가 먼저 제품이 되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완성품 600개는 기초가 몇 개? 200개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그럼 600개에서 200개를 제외한 나머지 얼마? 400개가 당연히 단기의 투입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겠죠. 요 단기 투입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겠죠. 그걸 우리가 단기 착수 완성품이라고 할게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단기 착수한 상품은 단기에 투입된 거니까 얘는 당연히 뭐다? 단기에 검사를 했겠죠. 그쵸? 맞습니까? 근데 이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단기에 검사를 했는지 전기에 검사를 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기초용품은 전기에서 넘은 거기 때문에 맞죠? 얘가 전기에서 검사를 받고 넘어왔을 수도 있겠지만은 검사를 받지 않고 넘어왔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럼 검사를 받고 넘어왔다면은 얘는 뭐다? 단기의 정상품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검사를 안 받고 넘어와야만 단기의 정상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당연한 거죠. 검사를 안 받고 넘어와야만 단기에 검사를 한 거기 때문에 단기의 정상품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논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만 좀 기억을 하게 되면은 정상품 수량 구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케이스 1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만약에 여기가 완성도가 0이고요. 여기가 완성도가 10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그러면은 자, 먼저 기초정품부터 볼 건데 일단 품질 검사의 공정 시점이 언제라고요? 60% 시점에서 한답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은 60% 시점에서 우리 회사는 품질 검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60%가 가장 뭡니까? 품질 검사하기가 가장 뭡니까?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 검사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기초정품 볼게요. 기초용품은 여기에 200개가 있는데 이게 완성도가 몇 프로예요? 40%죠. 그 완성도가 40%라는 얘기는 저번 연도에서 40%까지만 딱 만들고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검사를 받고 왔을까? 안 받고 왔을까? 안 받고 왔겠죠. 왜요? 우리 회사는 60%의 검사를 하는 회사예요. 근데 얘는 넘어올 때 40%만 만들어져서 넘어왔으니까 저번 연도에서 검사를 안 받고 왔겠죠. 그럼 당연히 그러면 얘는 뭐다? 이제 완성품으로 갔으니까 얘는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품 600개 안에 얘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지금 이제 뭐다? 100% 완성이 되었겠죠. 이제 얘도 100% 완성이 되었겠죠. 완성품에서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초는요. 지금 다 만들어졌으니까 일단 검사는 받았겠죠. 근데 언제 검사를 받았을까? 단기에 검사를 받았겠죠. 왜요? 40%에서 넘어와가지고 자, 40%에서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40%에서 검사를 안 받았죠. 안 받았는데 언제? 단계에 와가지고 이제 40%부터 만들었으니까 맞죠?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단기에 만들어지면서 60% 거치면서 검사를 받았겠죠. 그래서 얘는 뭐다? 검사 여부에서 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단기 착수는요. 얘는 어차피 이번 연도에 착수가 된 거기 때문에 그냥 검사를 다 이번 연도에 받았겠죠. 맞죠? 그래서 얘는 뭐다? 얘는 무조건 여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여가 되는 거예요. 그 단기에 투입된 이 부분은 무조건 여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일단 기초는 이제 단기에 검사했으니까 200개가 그대로 정상품으로 갈 것이고 단기 착수분도 뭐다? 그대로 정상품으로 가겠죠. 맞죠? 그럼 이제 기말이 중요한 건데 기말은 완성도가 몇 프로예요? 25%죠. 이 말은 지금 25%까지만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럼 아직 70%가 60%입니까? 아직 60%가 되지 않았으니까 기말 정품은 아직 검사를 안 받았겠죠. 그럼 검사를 안 받았으니까 얘는 정상품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정상품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정상품 몇 개입니까? 200개, 400개 가지고 600개가 정상품이 되는 거고 여기에 10%가 정상공손이니까 결국 정상공손은 몇 개입니까? 그렇죠. 60개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상품을 골라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조금 느낌이 안 온다면은 이제 다음 문제를 좀 풀면서 이해를 좀 도와드릴게요. 자, 그러면 케이스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케이스 2번입니다. 자, 케이스 2번도 일단 자료는 똑같아요. 자료는 똑같으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자, 검사를 언제 20% 시점에서 한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0%, 그 다음에요. 100%면은 20% 이때 검사를 하겠다 그런 얘기죠. 우리 회사는 이제 20% 시점에 검사를 통과만 하면은 그 뒤에는 절대로 분량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럼 먼저 기초부터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완성품 몇 개입니까? 600개죠? 그럼 600개에서 자, 이 600개가 뭐와 뭐로 나눈다? 기초와 단기 착수를 나누는데 기초는 몇 개? 200개니까 요 200개를 그대로 놓으시면 되고 단기 착수는요. 그러면 600개에서 200개를 뺀 나머지가 단기 착수가 되겠죠. 똑같아요. 그리고 기말은 250개. 이거는 논리가 똑같죠? 네. 그러면 기초정품은요, 단기에 검사를 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얘가 완성도가 몇 프로예요? 40%죠. 어라? 우리 회사는 20%의 검사를 하죠. 그러면 얘는 40%니까 이미 저번 연도에서 40% 완성이 되어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저번 연도에서 이미 뭐다? 검사를 받고 넘어왔겠죠. 그렇죠? 그럼 검사를 이미 받고 넘어왔기 때문에 얘는 뭐다? 그렇죠. 단기에 검사를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제? 맞죠? 근데 단기 착수 완성품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얘는 무조건 단기에 검사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단기에 검사했으니까 2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400개가 그대로 정상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기초는 왜 못 들어간다고요? 이미 정기에 검사를 받고 넘어왔기 때문에 얘는 단기에 검사한 게 아니에요. 단기에 검사를 하지 않았으면 걔는 정상품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기말만 보면 되겠죠? 그러면 기말이 250개인데 완성도가 25%죠. 그럼 얘는 완성도가 25%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20%의 검사를 하고 그렇죠. 통과했겠죠? 그럼 얘는 단기에 검사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둘이는 어차피 뭐다? 단기에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만 파악하면 되는 거고요. 얘는 뭡니까? 전기에서 검사를 받고 넘어왔는지 안 넘어왔는지 그것만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정상품의 수량은 몇 개입니까? 400개, 250개니까 합이 얼마? 650개. 650개가 정상품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기초의 정품은 전기에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단기에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단기의 정상품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얘는 전기의 정상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정상공소는 몇 개예요? 정상품이 10%니까 곱하기 10%하면 몇 개? 65개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자, 하나 더 풀어볼까요? 재밌죠? 자, 예제 보겠습니다. 자, 똑같아요. 자, 똑같고 케이스 3. 자, 공정의 40% 시점에서 검사한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0%, 100%. 우리 회사는 40% 시점에서 검사를 통과하면요, 더 이상 불량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때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검사해 보겠습니다. 먼저, 완성품은 기초와 단기로 나누는 거죠? 자, 이제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기초는 무조건 뭐다? 선입 선출이니까 200개 먼저 들어오고, 그럼 600개에서 200개를 뺀 나머지가 400개니까 400개가 단기 투입분이죠. 됐나요? 근데 단기 투입분은요, 무조건 단기에 검사를 해요. 얘는 그냥 무조건 정성분 가는 거예요. 이제 논리 아시겠죠? 근데 기초가 어때요? 기초는 완성도가 40%죠. 그러면 우리 회사는 40%에 검사하는 건데 얘가 40% 완성되어서 넘어왔다는 얘기는 이미 저번 연도에 40%에서 검사를 받고 넘어왔겠죠. 그럼 얘도 뭐다? 단기에 검사 안 했으니까 또 0이 되는 거죠. 부가 되는 거죠.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기말만 남아있는데 기말은 어때요? 완성도가 25%. 우리는 40%에 뭐다? 검사하는 건데 25%밖에 완성이 안 되었으니까 아직 검사 안 받았겠죠. 그럼 얘는 부가 되는 거죠. 결국 정상품은 400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가 정상공손이니까 40개가 정상공손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완성품이 기초와 단기 투입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쵸? 근데 일단 기초는 뭐다? 기초가 먼저 투입되고 단기는 나중에 투입되는 거니까 얘를 뺀 나머지가 단기 투입이니까 400개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 얘는 어차피 무조건 단기에 투입되었으니까요. 케이스 1번이나 케이스 2번이나 3번이나 무조건 얘는 뭐다? 검사를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면 완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100%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미 검사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단기에 검사를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검사 시점을 통과해가지고, 그러니까 전기에 검사를 받고 넘어왔다면은 단기에 검사 받았으니까 부가 되는 거니까 정상품 될 수 없는 거고요. 맞죠?
정기에 검사를 안 받고 넘어왔다면 단기에 검사했을 거니까 여가 되는 거니까 그때는 정상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이해됩니까? 그럼 문제는 이제 기말인데, 기말은 어때요? 기말은 완성도를 보고 검사 시점을 뚫었다면은 여가 되는 거고요. 뚫지 않았다면 부가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부 확인해서 자, 정상품으로 여러분들이 집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항상 이 정상품 구할 때는요, 기초, 단기 착수, 기말 이렇게 세 개를 세팅을 해놓고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문제 정도가 있는데요. 자, 그 문제가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네, 144페이지의 9번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세계는 공손품 중에서 품질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의 10%만큼을 정상 공손으로 간주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비정상 공손으로 간주한답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네요. 자, 이 문제는 정상품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쵸? 얘를 구해야만 이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품을 먼저 구할 건데, 어차피 정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쌤이 개념이 뭐라고 했습니까? 단기 완성품과 검사 시점을 통과한 기말 제공품의 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무조건 뭐다? 단기 완성품하고 기말 제공품을 먼저 세팅을 해야 돼요. 그쵸? 근데 이 단기 완성품은 저번 연도에 넘어온 기초와 단기에 투입된 착수량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기초와 단기 투입분으로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논리가 쌤 뭐라고 했죠? 선입선출법의 논리로 간다고 했죠? 그러면은 단기에 완성된 게 6,000개인데 이 중에서 저번 연도에서 넘어온 게 2,000개니까 이 2,000개가 여기에 들어있겠죠. 그쵸? 그럼 6,000개에서 2,000개를 빼면은 나머지 몇 개? 4,000개가 단기 투입분에서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0개, 4,000개에서 6,000개를 맞추면 되는 겁니다. 요 기말용품은요, 2,500개니까 이런 그대로 2,500개를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1번부터 문제를 볼 겁니다. 자, 1번은 품질 검사를요, 공정의 몇 프로? 60%의 시점에서 한다고 가정할 경우에요. 그쵸? 그럼 60% 시점에서 한다고 가정한다면은, 자, 보겠습니다. 쌤이 얘기했죠? 어차피 단기 투입부는요, 단기에 검사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쌤이. 그쵸? 그래서 단기 투입부는 어차피 단기에 검사를 하니까 얘는 무조건 여부에서 뭐다? 여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무조건 뭡니까? 정상품 수량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초가 중요한데 60% 시점에서 한다고 가정하면은 이 기초는 저번 연도에서 넘어올 때 40%에서 넘어왔죠. 그러면 40%에서 넘어왔다는 얘기는 아직 검사했어요, 안 했어요? 검사 안 했겠죠. 왜? 60% 하니까. 그럼 얘는 단기에 검사했습니까? 정기에 했습니까? 단기에 검사했겠죠. 우리는 지금 이제 단기에 검사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캐치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40%가 넘어왔으니까 당연히 이번 연도에 60%를 거치면서 완성품 되었으니까 단기에 검사를 했겠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기말은 어떻습니까? 기말이 어차피 단기 투입분 나머지가 여기로 갔겠죠. 그럼 얘는 뭐다? 무조건 단기에 검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알면 되는데 완성도가 25%죠. 근데 60%에 검사하는 거니까 얘는 아직까지 60%가 안 되었죠. 그럼 검사 안 했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60% 시점에서의 정상품은 몇 개가 되는 겁니까? 2,000개, 4,000개, 6,000개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럼 2번 볼까요? 2번은 품질 검사를 공정에 20%에서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20%니까, 자, 볼게요. 일단 단기 투입부는 무조건 검사하는 거고요. 기초가 중요하죠? 근데 얘는 완성도가 40%니까, 20%에 검사하는데 40%짜리가 넘어왔다는 얘기는 이미 검사를 받고 왔겠죠. 전년도에. 저번 연도에 이미 20% 완성되어가지고, 뚫어가지고 40%라면은 검사 받고 왔겠죠. 그럼 얘는 단기에 검사 안 했겠죠.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기말은 어때요? 기말은 완성도가 25%죠. 근데 검사를 20% 하니까 얘는 뭐다?
이미 20%의 검사를 받고 25% 완성되었겠죠? 그럼 얘는 검사를 했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정상품 몇 개가 된다? 4,000개, 2,500개, 몇 개? 6,500개가 되는 거죠. 이제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3번 볼까요? 품질 검사를 60% 시점에 한답니다. 60% 시점에 하게 되면은, 자, 이거는 잠시만, 이거는 구할 필요가 없겠다, 그쵸? 이거는 일단 여기서 했으니까. 그럼 일단 얘는 일단 무시할게요. 선생님이 잘못 적었네, 이거는. 자, 이거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1번과 2번이 맞는지만 볼게요. 그러면 1번은, 자, 정상공손품 몇 개이다? 600개이다. 볼까요? 정상품의 10%가 정상공손이니까 6,000개 10%면은 600개가 맞죠. 그러면 1번은 맞는 거예요. 2번은요. 자, 정상공손품이 650개이다. 그러면 20% 시점에서는 6,500개가 정상품이니까 여기에 10%면은 당연히 650개 맞는 거죠. 그러면 1번과 2번은 문제가 없죠? 근데 3번 볼게요. 품질 검사를 공정의 60% 시점에서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정상 공소원가는 단기 완성품 원가와 기말정품 원가에 각각 배부해야 된다. 틀린 건 3번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정상 공소원가가 그러면 60% 시점에서 한다면은요, 정상품 이 6,000개에서 10%가 정상품이니까 1번에서 600개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럼 이 600개는 전부 다 어디에서 발생한 겁니까? 기말정품은 검사 자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600개는 전부 다 단기 완성품에서 발생한 거겠죠. 그러면 단기 완성품에다가 전부 다 600개를, 그렇죠, 배부해야 되는 거지, 기말정품 원가에다가 배부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기말정품 원가는 검사를 안 받았잖아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600개의 정상공손 원가는 모두 어디에서? 그렇죠, 완성품 원가에서만 배부를 하는 거지 기말정품 원가에서는 배부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검사를 안 받았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검사를 받았다면 그때는 뭐다? 당연히 기말정품 원가에도 배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잖아요. 여기 20% 있죠. 요 20% 시점에서 검사할 때는요, 기말도 검사를 받았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완성품하고 기말정품에 각각 배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60%는 기말이 검사 안 받았기 때문에 완성품 자체만 배부하고 기말에는 배부를 안 한다, 그 얘기예요. 이제 이해되죠? 다음 4번. 비정상 공소원가는 품질 검사 시점과 상관없이 제조원가에 반영이 안 됩니다. 얘는 뭐죠? 그냥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손품은 항상 구하고 나면은요, 정상공손과 비정상공손으로 여러분들이 나눠주시면 되고, 어차피 비정상공손은 영업의 비용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죠. 그럼 중요한 건 누굽니까? 바로 이 정상공손인데, 이 정상공손은, 그쵸, 완성품에만 배부를 할 거냐, 아니면은 완성품과 기말정품에도 배부할 거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건 무엇으로 판단한다? 그렇죠, 기말정품이 단기에 검사를 받았다면은 열로 배부를 해야 되겠지만 받지 않았다면 배부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검사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그쵸, 그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말정품은 항상 검사를 받았다면 정상 공손을 배부하면 되는 거고요,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배부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주시고, 다른 거 한 2개 정도만 풀어보고 공성품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손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번, 공손품이란 정상품에 비해서 품질이나 규격이 미달되는 불합격품을 말한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 2번, 공손품은 정상공손과 비정상공손으로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었죠. 3번, 공손이 비정상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맞습니까? 맞는 말이죠. 그럼 틀린 것은 4번인데, 자, 4번이 왜 틀렸느냐? 기말정품이 검사 시점을 통과하지 못했답니다. 그럼 검사를 안 받은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때 정산공소원가는 어떻게 된다? 완성품에만 배부를 하는 거고요. 기말정품에는 배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기말정품은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공손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기말에다가 투입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기말정품이 검사 시점을 통과를 했다면 그땐 당연히 정산공소원가를 기말에다가 그렇죠. 배부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말이 검사 시점을 통과했다면 배부를 해야 되는 거고, 기말이 검사 시점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그때는 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 문제 중요하니까 별표 말 문제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자, 4번 문제 하나만 풀고 끝내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손 및 작업폐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공손품하고 작업폐물은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작업폐물은요, 그냥 우리가 제품을 만들다가 발생하는 그런 이제 찌꺼기, 그쵸?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지, 공손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공손품이란 재료의 분량, 종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품질이나 규격이 정상품에 비하여 미달되는 불합격품을 말한다. 맞는 말이죠. 불합격품. 2번. 정상공손이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공손입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공손이 바로 정상공손이에요. 그쵸? 그래서 지금 뭐다? 공손의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가에다가 가산하는 겁니다. 3번. 자, 비정상공손이란 능률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손을 말한다. 따라서 비정상공손은 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공손이 발생한 기간에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맞는 말이죠. 능률적인 생산이 이루어졌는데 공손이 발생한다면 그건 당연히 정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 공손으로 보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4번. 작업 폐물이란 제품 제조를 위해서 원재료 강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물로서 제조업의 톱밥, 기계의 쇳가루, 그쵸? 등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참 좋았어요. 그쵸? 근데 뒤 보니까 작업 폐물이 특정 작업과 관련이 있답니다. 그쵸?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제조 간접비? 아니죠. 특정한 제품 작업과 관련이 있다면요, 그때는 간접비가 아니고 직접비에서 작업 폐물의 평가액을 차감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특정한 작업과 관련이 있다면은 직접비에서 차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에서 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 제품의 제조 과정, 그러니까 두루두루 배부하는 여러 제조 과정이죠. 거기에서 발생했다면 어떻게 한다? 당연히 그렇죠. 이때는 제조 간접비에서 그렇죠. 차감을 해야 되겠죠. 바뀌었죠. 네, 여기가 직접비고 여기가 간접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 좀 풀어보시고요. 자, 이상으로 공손품에 대한 내용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내용은 이제 결합원가인데, 자, 연산품 원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6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146페이지 연산품 원가 계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읽어보시고요. 자, 일단 연산품은 하나의 원재료로 서로 다른 여러 종류로 만들어진 제품을 얘기하는 건데, 주로 이제 많이 예를 들어 드리는 게 바로 이 정유업의 휘발유, 경유, 등유, LPG입니다. 자, 저도 이제 이쪽 전공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도 들은 얘기예요. 자, 이 정유업에서 원유를 뭐 통에 넣고 끓인대요. 예, 끓인대요. 그럼 이제 이 원유가 뭐 수증기가 나오겠죠. 이걸 액화시키면은 그게 뭐 휘발유가 되고 그 다음에 경유가 되고 그 다음에 등유가 되고, 그쵸? 또 뭐 LPG가 된답니다. 자, 어때요? 하나의 원자재 가지고, 그쵸? 여러 종류의 제품이 동시에 이렇게 생기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런 품목들을 뭐라고 한다? 연산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낙농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유를 가지고 이제 버터나 치즈나 탈지분유 같은 이런 제품들을 또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품목들을 우리가 연산품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준대요. 그쵸? 그럼 이 연산품은 이제 결합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문제를 풀어봐야만 알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자, 이렇게 결합원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결합원가를 우리가 배분할 때, 자, 판매가치법, 물량기준법, 뭐 순실현가치법, 자, 이런 방법으로 배분을 한대요. 그래서 이런 배분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자, 이 내용이 우리 시험 문제에서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147페이지 보시면은 이론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이론 문제를 보면서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2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2번 문제 풀어보면서 146페이지에 있는 그 3번의 결합원가의 배분 방법, 판매가치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당사는 결합 공장에서 A와 B와 C 제품을 생산하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정유 회사라면 A가 뭐 예를 들어서 경유, 그쵸? B가 휘발유, 뭐 C가 예를 들어서 뭐 등유 정도 되겠죠. 그럼 이렇게 세 가지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세 개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원가가 40만원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원가의 합을 결합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발생했는데 이를 어떻게 한다? 판매가치법에 의해서 배부하겠답니다. 무슨 법? 판매가치법. 그래서 판매가치법에 의해서 배부한다면은 이 B에 배부해야 되는 원가가 얼마냐 그 얘기거든요. 간단해요. 자, 판매가치는요, 얘들을 만들어서 팔았을 때 팔리는 그 가격으로 배부하겠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비싸게 팔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싼 만큼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 맞죠? 좀 싸게 팔리면은요, 싼 만큼 원가가 적게 들어가겠죠. 그쵸? 자, 그런 이제 판매 가치를 보고 배부하겠다는 얘기인데, 판매 가치는 간단합니다. 생산량에서 판매 단가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산식 적어 놓았죠? A와 B와 C를 가지고 와서 생산량 5,000, 6,250, 3,750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고요. 이거를 단가하고 곱하시면은 각각의 판매 단가가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럼 이때 이 판매 가치를 이렇게 구하게 되면은 이 전체 합이 얼마예요? 100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안분 계산하시면 돼요. 어떻게? 결합원가 40에서 곱하기 어떻게 한다? 분모의 전체 판매 가치의 합 100만원 분의 분자의 B의 판매 가치 25를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동그라미 4개 날리고 그냥 100분의 25니까 결국 25%죠. 그러면 40만원에 25%니까 얼마? 10만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 휘발유 만들기 위해서 40만원 원가 중에서 얼마? 10만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만원 들어갔으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판매 가치라고 하는 것은 생산량에서 판매 단가를 곱한 건데 이 곱한 금액을 먼저 구한 다음에 안분 계산하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판매 가치가 뭔지는 알겠지만 이걸 계속 풀어보지 않으면요 솔직히 문제를 푸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겠죠. 누구나 이해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는 할 수 있는 건데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은.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면서 이제 물량기준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물량기준법은 더 쉬워요. 정말 쉬워요. 여기 생산량 있죠? 이 생산량으로 안분하시면 돼요. 자, 볼까요? 자, 회계는 결합원가를 물량기준법에 의해서 배분하고 있는데 각절에 의하여 결합원가 300만원 중에서 X에 배분될 결합원가가 얼마이냐. 그 물량기준법이니까 당연히 뭐다? 수량으로 안분하면 되겠죠. 그쵸? 그럼 이거는 별도로 구할 필요도 없이 그냥 3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한다? 곱하기 X, Y, Z의 전체 수량 몇 개? 7,500분의 X에 배분될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수량 1,500개 가져와가지고 이거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60만 나오니까 답은 1번 되는 겁니다. 이때는 얘들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물량 기준이니까 말 그대로 수량만 가지고 안분하면 되는 거거든요. 간단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은 거의 뭐 산수기 때문에 안분 계산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5번 내용 보겠습니다. 자, 회계는 결합원가를 손실현가치법에 의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에 의하여 결합원가 50만원 중 X에 배분될 결합원가는 몇 원인가? 자, 순실현가치법인데, 자, 여기는 순실현가치를 구하는 공식을 암기하셔야 돼요. 최종 판매가치에서 추가원가를 빼고 판매비 등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은 순실현가치가 나오는데, 자, 결국은 자, X와 Y의 순실현가치를 구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는 단위당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요 단위당 판매가에서 단위당 추가 공비를 빼면 되겠죠. 그쵸?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앞에 있는 생산량을 곱하면은 이제 판매가치가 나와요. 그러면 X는 4000-700 곱하기 100개니까 33만원이고요. Y는 2000-200 곱하기 150개니까 27만원 나오겠네요. 그럼 합이 얼마? 60만원 나오겠죠. 그러면은 50만원 곱하기 어떻게 하면 된다? 60만원 분의, 그렇죠, X의 결합원가 묻고 있으니까 X의 판매가치인 33만원이 그대로 분자에 오는 거죠. 간단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4개 날리고, 그쵸? 50만원 곱하기 60분의 33 이렇게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27만 5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계산기가 좀 크잖아요. 그쵸? 크기 때문에 계산기에 웬만하면 여러분들 그 60분의 33 했을 때 이게 다 채워져요. 그러니까 굳이 뭐 소수점으로 만들어 가지고 구할 필요 없고요. 그냥 50만원 곱하기 33 나누기 60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27만 5천 나옵니다. 정답은 몇 번? 네, 3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네, 이렇게 해서 자, 우리는 여기까지 결합원가를 어떻게 구하는지 공부를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풀어보시고요. 예, 이렇게 해서 연산품 원가 계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가 해결 끝으로 전산 세무 2급 기본 강의는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기본 내용들 충분히 복습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10번 이상 거의 뭐 암기할 듯이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 남을 때 뒤에 있는 기출 6회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거 강의는 듣지 마시고요. 그냥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1시간 반 동안 시험을 쳐보세요. 시험을 쳐가지고 채점을 한 뒤에, 맞죠? 틀린 부분만 이렇게 리뷰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시고요. 좀 어려운 부분만 골라가지고 발췌하면서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그동안 저희 수업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